안녕하세요. 아지트입니다. 이번 Q&A 영상은 아무래도 내용이 많아질 것 같아서 자막으로만 하기보다는 녹음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이 많이 늦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10가지 정도를 추려서 답변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현재 그림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니터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현재 듀얼 모니터 2개의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제 메인 모니터는 델이라는 회사의 U2722D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서브 모니터는 몇 년 전에 산 P2417H라는 모델입니다. 이 델이라는 회사의 모니터가 한창 이제 색감적으로 되게 표현력이 좋다고들 들어서 델로만 구성해서 사용 중이고, 제가 지금은 서브 모니터로 쓰고 있는 이 P2417H 모델이 적어도 5년은 됐을 거예요. 제가 원래 이 모니터 하나만 사용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누래지는 거 있죠, 세월에 따라서. 그래서 그 색감 차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신경이 쓰이고 힘들어 하다가 현재 메인 모니터로 쓰고 있는 델 U2722D는 아무래도 가격이 50만원대 가격으로 고가이지만 큰 맘 먹고 큰 돈을 들여서 장만을 했는데 정말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고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타블렛은 와콤의 PTH66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투어스 프로 PTH660입니다. 캔버스 크기나 브러쉬 크기는 정말 브러쉬 종류 그리고 그림 스케일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 정확히 이렇게 지정을 해두고 한다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보통 개인 그림을 그릴 때 캔버스의 크기는 최소 1500픽셀에서 4000픽셀 사이로 쓰는 것 같습니다. 브러쉬는 7픽셀에서 10픽셀 사이 정도겠네요. 이게 정말 일 그림을 그릴 때는 뭐 8000픽셀 이렇게까지 커지기도 하고, 두상만 그릴 때는 1000픽셀 정도로 작게 그린다든지 그렇게 그림을 그릴 때마다 유동적으로 쓰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브러쉬 종류에 대한 건 제가 이전에 업로드했었던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선화에 쓰는 펜, 채색에 쓰는 펜, 그리고 기타로 유용하게 쓰고 있는 펜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쓰는 브러쉬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타블렛 필압 설정은 이 이미지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 그릴 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은 역시 얼굴입니다. 캐릭터 얼굴은 정말 1픽셀만 어긋나도 어색해 보이거나 틀어져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수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비등하게 신경 쓰는 부분이 덩어리감인 것 같네요. 묘감을 넣을 때 너무 과하지 않고 2D적으로 예쁘게 입체감을 넣는 것에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색을 고르는 건 그림 단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제가 보통 밑색 단계에서는 파스텔 계열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밝거나 쨍한 색보다는 차분하고 우유 한 방울 넣은 듯한 그런 색들로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채색을 진행할 땐 기본적으로 캐릭터가 태양광을 받는다고 설정을 해서 빛이랑 닿는 부분은 채도가 높고 밝고 난색이라면 빛이 안 닿고 반사광이 들어오는 부분은 채도가 낮고 어둡고 한색이라는 그런 간단한 이론으로 칠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무조건 이렇게 그린다는 게 아니라 예외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인 채색 부분 이 부분에 기초하는 것 같아요. 색을 고르는 기준은 사람마다 취향을 굉장히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색 자체에 대해서 꼭 이론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않더라도 많은 그림을 보거나 매체들을 보고 보는 눈을 기르면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게 색인 것 같습니다. 그림은 정말 유치원생 때부터 끄적끄적 그리는 걸 좋아했었기 때문에 정확히 딱 언제부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네요. 유치원생, 학생, 성인인 지금까지 쭉 계속 그려왔어요. 제대로 그리기 시작한 걸로 치면 적어도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입시는 미술 관련 학과를 목표로 약 2년 정도 입시학원을 다니면서 상황 표현으로 했었습니다. 이건 현재까지도 자주 겪고 있는 일이라서 정확히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슬럼프라는 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보다 그림이 그것에 미치지 못할 때 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는 눈은 높아졌는데 내 실력은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림이 이상해 보이고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편이에요. 항상 내 그림이 손색 없어 보이고 너무 완벽해 보인다면 뭐 고칠 필요가 없으니 더 발전할 기회조차 없겠죠? 그래서 슬럼프가 오면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건지 생각을 해보고 제 그림을 분석하면서 연구를 해요. 만약 계속해서 정체된 느낌이 들어서 괴로울 때는 옛날에 그렸던 그림을 다시 리터칭하거나 리메이크 해보고 아, 이런 부분은 그래도 더 나아졌구나, 내가 발전을 했구나 하고 스스로 직접 느끼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도저히 그리지 못하는 날에는 쉬어가기도 해요. 이게 억지로 붙잡고 있는다고는 이게 절대 좋아지지 않거든요. 이건 제가 정말 옛날에 그렸던 슬럼프 그래프인데요. 발전이란 건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정체됐다가 올라갔다가 그렇게 반복을 합니다. 슬럼프가 왔을 때는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노력은 절대 배신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슬럼프 시기에 완전히 포기해버린다면 그야말로 영원히 멈춰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미랑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실력이 늘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저 스스로가 정말 즐겁게 그렸을 때거든요. 오로지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만 신경 쓰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자신의 그림을 반응뿐만이 아니라 정말 애정을 담아서 그리는 게 오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한때 RT 하나, 마음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반응을 위한 그림을 그리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전부 제 경험담입니다. 그림에 재미를 붙이는 방법으로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린다거나 정 없다면 내가 제일 그리는 걸 즐거워할 것 같은 캐릭터를 직접 짜서 새로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리면 그림이 훨씬 재미있겠죠? 그렇게 그림에 재미를 붙인다면 더 그리고 싶고 이 캐릭터를 더 예쁘게 잘 그리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더 그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림 발전에도 도움이 돼요. 만약 그림의 반응이 좋지 않더라도 나는 이 그림에 정말 애정을 담았고 그 그림 자체를 스스로가 좋아하기 때문에 크게 좌절하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지금은 그림 공부를 자주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제일 많이 했던 걸 꼽자면 입시할 시절에 학원에서 하루에 크로키 20장씩을 시켜가지고 몇 개월간 강제로 했었던 게 있고요. 그건 말고는 이제 제가 학생 때 한창 열심히 공부할 때는 눈 뜨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픽시브를 봐요. 휴대폰으로 픽시브를 켜서 랭킹을 확인하는데 그 랭킹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왜 이 그림이 예뻐 보이는지, 왜 인기가 많은지, 여기서 어느 부분을 내가 배워가면 좋을지, 그림을 서서히 막 살펴보면서 그림 분석을 하고 모작도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이것도 다 몇 년 전 이야기이고 지금은 그리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자료를 찾아보고 조금씩 알아가는 정도로만 공부하고 있어요. 사실 크로키랑 모작을 주구장창 한다고 해서 눈에 띄는 발전을 보지는 못한 것 같고 실사 그림체가 아닌 이상 실제 인물을 크로키하고 해부학을 배워서 내 캐릭터에 바로 적용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특히 남캐를 그리지 않고 미소녀 계열의 캐릭터만 그리면 더더욱 근육 같은 걸 적용하고 배우기가 어렵죠. 이게 크로키를 하면 할수록 크로키를 하는 실력은 느는데 실제 내 캐릭터 그림의 발전은 더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공부한 것 중에 효과가 있었다고 느껴졌던 건 구간 인형, 구체 관절 인형, 얼굴 크로키랑 피규어 크로키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구체 관절 인형이랑 피규어는 두 개 다 이미 데포름이 되어서 귀엽고 예쁘게 나온 거기 때문에 내 캐릭터 그림에 적용을 하기가 쉬웠어요. 물론 실사 크로키랑 모작을 안 해도 된다는 절대 아닙니다. 더 디테일하고 예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해부학도 실사도 필요해요. 다만 이제 그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거나 그 디테일한 부분을 들어가기 전 이전부터 캐주얼 그림체 비율이랑 데포름의 자체를 잡기 어려운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구체 관절 인형 얼굴 비율이랑 피규어 비율 그걸 보면서 그 두 가지 크로키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혹시 라테일이라는 게임 아시나요? 제가 어렸을 적에 엄청 푹 빠져 있었던 게임인데 이 게임의 특유의 캐주얼한 일러스트를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와 나도 이런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 말했다시피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고 또 그리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장래희망을 목표로 한 건 초등학생 때 이 게임을 접한 후부터였던 것 같네요. 그 시절에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 자체가 정말 생소했기 때문에 만화가라든지 화가 같은 직업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식으로 게임 캐릭터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건 중학생 때부터였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주셨던 질문인데요. 크게 거창한 건 없지만 채색과 보정법에 대한 내용은 이 Q&A 영상에 담기에는 많이 깊게 파고 들어가고 할 얘기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 발전 영상 또한 제가 그림을 그려온 세월들이 있기 때문에 쌓인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전부터 그림 발전 영상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작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Q&A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이후에 좀 나중에라도 2탄 제작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